멕시코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면 가서 마약 전담 경찰을 하라는 말이 있다. 그렇듯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가 멕시코 마약 전담 경찰임은 틀림없다. 미국 DEA 제2비밀요원 카모렐라는 멕시코 정부의 마약 금지 작전에 협조하여 일을 하다가 카르텔에 체포되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 법의학 보고서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고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카모렐라는 여러 곳이 골절되었고 갈비뼈는 분쇄되었으며 다리 피부가 모두 벗겨졌고 머리 위에 나사까지 박혀 있었다. 부검 보고서에는 시체 안에 대량의 흥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적혀 있었다. 카모렐라가 고문을 당할 당시 항상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증거이다. 2023년 1월 멕시코 쿨리아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멕시코 마약왕 오비디오가 정부에 체포되었다. 카르텔은 도시에서 도사를 벌리면서 자신들의 보스를 놓아줄 것을 협박했다. 2019년 10월 멕시코 경찰은 35명이 군경연합으로 오비디오의 은닉처 기습 공격을 가했다. 경찰은 그를 미국으로 압송하여 재판을 벌일 계획이었다. 정부는 멕시코 카르텔의 세력을 과소평가했다. 정부의 사람을 풀어달라고 협박하고자 카르텔은 경찰서를 포위하고 경찰들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였다. 13명의 행인이 유탄에 맞아 사망했다. 동시에 마약 조직은 사람들을 시켜 도시 출구를 막고 공항을 포위하여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통제했다. 멕시코 경찰은 오비디오를 데려갈 수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풀어주는 것이 명지한 선택이었다고 논평했다. 이는 더 큰 사상자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멕시코 정부는 오비디오 체포를 포기하지 않았다. 2023년 1월 5일 6개월간 오비디오를 감시하던 멕시코 경찰은 차량으로 집 밖으로 이동 중이던 오비디오를 900명이 중무장한 경찰로 포위하였다. 포위를 돌파하기 어려웠던 오비디오는 멕시코 경찰들과 생사를 걸고 총격전을 벌였고 밀집된 총성은 3블록 떨어진 거리에서도 또렷이 들렸다. 거리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혼전에서 경찰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30여 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심지어 헬리콥터 한 대를 격추했다. 이렇게 막대한 대가를 내고 멕시코 경찰은 마침내 오비디오를 체포했다. 오비디오가 체포된 지 10분 만에 멕시코 카르텔은 쿠리아칸에서 도로에 불을 붙이며 보복을 시작했다. 카르텔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차량에 불을 붙이고 길을 막고 비행장을 공격하여 도시로 하여금 국제비행장을 잠시 닫도록 하였다. 참혹한 현실 앞에서 정부는 1000명의 군사를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같은 시각 오비디오는 무장 헬기와 장갑차의 호송하에 멕시코시티로 압송되어 최고 경비의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의 체포로 멕시코의 마약 사태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약 제조 천국인 아메리카에서 카르텔은 멕시코 영토에서 가장 큰 흑점이기도 하다. 그 속에 있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창궐하며 감히 정부에 대항하는 카르텔의 소행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멕시코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천당과는 거리가 멀지만 미국과는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에 있었다. 건국 초기 미국의 국토 면적은 13개 주 80만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했지만 70년 만에 물리적 병합과 돈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20배 확장했다. 가장 먼저 미국은 북쪽의 캐나다를 노렸다. 1812년 미국은 독립 후 첫 대외전쟁으로 영국령 캐나다를 침공했으나 이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영국인들에게 백악관이 불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북쪽 확장 생각을 완전히 단절하게 만들었고 결국 북벌은 실패하였다. 미국은 1846년 미국 멕시코 전쟁을 시작하여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병합했다. 멕시코는 국토의 절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제1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놓쳐 현대화의 길이 연기되어 결국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게 되었다. 3000km나 되는 국경선은 밀수군들에게 편리의 문을 열어주었다. 최초의 밀수는 상대적으로 합법적인 마리화나와 노예 판매에 국한되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미국에서 금주령을 내리것을 시점으로 멕시코의 밀수 사업은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알코올 산업은 드러난 산업에서 지하로 숨어 들어간 후 막대한 이유는 멕시코의 각 사회단체들이 몰려들면서 폭력배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금주령의 13년 동안 멕시코 갱단은 자신들만의 밀수 통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술을 밀수하던 통로들, 향후 마약 판매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닦았다. 마약 산업의 발전은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제약 기술자들은 모르핀, 헤로인, 아이스 포카인 등 화학물질을 만들었다. 1920년대 독일에서는 약국에서 헤로인을 적은 금액의 돈으로도 살 수 있었다.
군대에 가입하면 필로폰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마약에 취한 독일 육군은 수일간 쉬지 않고 전격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제국 원수 히틀러는 세포마다 수백 종의 흥분제로 가득 차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 경제가 산산조각이 나서야 마약의 추세가 갑자기 식어졌다. 그러나 전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미국은 역사적으로 부의 위에 무너진 세대를 맞이했다. 이 세대에게 마약은 반역의 상징이 되었다. 마약은 문화예술에 문두드리는 것이 되었다. 이 무리가 점차 사회적 영향력을 얻음에 따라 미국 전체가 마침내 사람마다 마약을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마약 인구의 5%를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마약 생산 능력의 60%를 먹는다. 이렇듯 막대한 시장 앞에 수많은 마약상들은 눈길을 미국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이다.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은 놓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멕시코와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속수무책이다. 멕시코가 마약대국이 된 것은 정부의 무능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멕시코 농촌의 소득 상황은 적고 마약은 많은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통로가 되었고 현지 농민들이 1헥타르에 아평과 대마초를 재배하는 수입은 40만 페소 정도이고 옥수수 1헥타르를 재배하면 수입은 1만 2천 페밖에 되지 않는다. 카르텔은 심지어 마약 재배 농민에게 하루 300페소의 임금을 지불한다. 막대한 경제적 보상은 농민들로 마약상의 곁에 서게 하였다. 멕시코 농민들이 가난하게 된 데는 1994년 정부가 미국이 주도한 북미무역협정에 가입한 이유에서이다. 멕시코 경제학자들이 처음에 협상한 조항 중에는 고액의 관세로 미국이 멕시코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보호 관세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멕시코 정부는 무관세로 미국 옥수수를 대량 수입한다. 멕시코 정부는 옥수수 가격을 조정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파산하게 하여 토지를 수거하려는 데 있다. 당시 멕시코 대통령 카를로스는 토지 분배는 과거에는 공정한 길이었지만 오늘날은 빈곤의 근원되었다. 외부 식량의 충격 아래 많은 농민들이 옥수수 재배를 포기하고 마약 재배에 투입했다. 같은 시기에 옥수수 가루를 독점했던 멕시코 식품 회사들이 가격을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멕시코 주식품인 옥수수떡 가격이 급등했다.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멕시코 카르텔에 가입했다. 인원의 증가로 무장 필수인 총기도 대량 필요하게 되었다. 멕시코 갱단의 총기의 주요 원천은 바로 북방의 이웃인 미국이다. 미국은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전국소총협회가 있다. 협회의 발전에 따라 총기 금지는 미국에서 저항을 받았다. 그래서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쉽게 총기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에서 구한 총기로 또다시 경찰과의 교전에서 더욱 선진적인 무기들을 획득하였다. 2006년 멕시코 정부가 노획한 6만 개의 무기는 전부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었다. 멕시코 마약업계가 커지고 강해져 심지어는 멕시코 금융산업의 기둥이 되었다. 이 기둥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